안녕하세요. 넘은 컨설팅 회사 지식편입니다. 오늘은 제14강 제2장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장은 선행연구 검토 또는 이론적 배경 정도로 이렇게 제목을 잡죠, 다들. 그래서 특히 뭐 설명을 양적 연구 중심으로 하게 될 텐데요. 2장에서 다뤄야 될 내용, 그 다음에 비중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연구 주제를 잘 잡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을 얼마나 많이 잘 읽고 공부했는지를 2장에서 잘 설명을 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지식편에서는 컨설팅을 할 때 모든 연구자들에게 약 70%의 시간과 에너지를 제 2장에 집중해서 좀 썼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사든 박사든 모든 연구들이 유일하게 홀로 존재하는 연구 주제는 없습니다. 다른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서만이 현재 주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빈 자리를 찾아서 주제가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배 학자들이 도대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 주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었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비판적으로 가급적 제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들에게 뭐 중학생이라고 손칩시다. 청소년들에게 체육 활동을 방과 후에 체육 활동을 많이 시키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 비행이라고 있죠. 비행.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유리창을 깨트린다든가 뭐 이런 그 청소년 가벼운 비행들 말이죠. 이런 비행률 감소에 기여할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다 손칩시다. 그러면 2장에서 구조는 첫 번째 섹션으로서는 섹션 두 개로 나뉘어야 되겠죠. 첫 번째 섹션에서는 체육 치료, 보통 체육 치료라고 합니다. 체육학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교육학 쪽에서 쓰는 얘기죠. 체육 활동, 체육 치료와 관련된 체육 활동들에 대한 특징 뭐 이런 건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제에 관련된 대표적인 논문들이 선배학자들이 어떻게 연구 결과까지 끌고 왔는지 최근까지의 경향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청소년 비행 또는 청소년 범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 반드시 자기 학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자기 학과가 아니다 할지라도 사회과학은 전반적으로 하나의 학문 분야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다른 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이 중요한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고 손치면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비판이 너무 기계적으로 선행 연구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네, 그래서 비판적으로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비판적 크리틱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들은 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섹션 A에서 체육활동 또는 체육치료라고 손칩시다. 체육치료 관련해서 홍길동 연구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이 체육활동이 또래 관계, 종속변수는 다를 수 있죠. 또래 관계에 기여하더라. 이런 연구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를 소개하고 다른 비슷한 연구들이 한 묶음으로 한 문단 안에 이렇게 구성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의견을 맨 앞에다가 제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연구들이 뭐 방법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할지 양적 중심으로 갔다 할지 아니면
그런 의견과 함께 맨 앞에 제시하고 그 사례를 연구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너무 중학생들에 한정돼서 연구가 되고 있다 할지,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으면 너무 고등학생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더라, 이런 것도 하나의 비판입니다. 아니면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전에 진행됐었고 최근에는 연구가 없다, 부족하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자기 의견이고요. 비판적인 자기 의견과 함께 남의 글을 소개하는 것이어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너무 나열식의 선행 연구들을 기계식 나열식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과는 한 차원 다른 거죠. 그래서 남의 공부 논문들을 읽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부한 양이 거기서 바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식편에서는 석사 과정인 경우는 적어도 한 섹션에 대한 키 논문은 한 50편에서 70편, 그러니까 체육활동, 체육치료 관련된 논문들 50편에서 70편, 그 다음에 종속 편수로 쓰고자 했던 뭐 청소년 비행 아니면 범죄, 청소년 범죄 이런 관련 키 논문들 한 50편에서 한 70편 정도가 비판적으로 요약 정리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100여 편의 자기 주제와 관련된 100여 편의 논문 정도를 읽지 않고 그 분야에 내가 주제를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설프게 찾았다 할지라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글 속에서, 다른 글 속에서 공부 안 된 흔적이 곳곳에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제2장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선행 연구들을 잘 읽고 잘 비판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가일청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행 연구들을 이미 2강인가요? 거기서 좀 어떻게 요약 검토하면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선행 연구들의 요약하는 방법은 정말 중요한 논문들은 몇 번이고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모든 논문들의 미주알 구주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 적어도 그 논문에서 연구 질문, 연구 목적이겠죠. 연구 질문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인터뷰든 뭐 설문조사든 누굴 대상으로 했고 몇 명을 했고 언제부터 했고 설문 분석은 어떤 툴을 썼고, 그 다음에 분석의 또 깊이가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단순하게 이제 T 검정이나 아노바 분석을 했다 할지, 아니면 상관관계 분석을 했다 할지, 아니면 구조 방정식으로 구조를 좀 파악했다 할지, 아니면 다중 회귀 분석을 했다 할지, 이런 수준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를 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몇 번이나 각각 시간은 얼마나 썼고 어떤 질문들이 돼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다. 그 연구 결과는 가급적 디테일하게, 가장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쓰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또 저희 지식편에서는 한 연구당 연구 결과를 한 5문장 정도까지는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가 뭐 연구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로만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 나중에 4장에서 연구 분석 결과를 소개한 다음에 자기 연구 결과와 다른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토론까지 이어지는 이런 중요한 40%나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토론 파트가 있거든요. 디스커션. 거기에서 다시 한번 쓰이기 때문에 초기에 선행 연구들을 잘 요약 정리 안 해놓으시면 이거는 나중에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는 대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선행 연구들을 다 스캔한다고 하죠. 핵심만 잘 찾아내서 잘 요약 정리해 놓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하루에 논문, 처음에는 논문 한 편인데 한두 시간씩 걸리겠죠. 그러나 저희 지도 방침대로 하면 30분 정도면 학술지 20페이지 기준으로 한 30분 이내의 논문을 핵심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논문들을 50편, 60편, 70편 이렇게 천천히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이제 제목과 연구 방법과 아니면 연구 결과 이런 것만
살짝 발췌를 해서 엑셀에다 넣고 엑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비슷한 연구 주제들로 경향들이 나오죠. 그걸 다음 재묶음 한 다음에 그것을 한 문단 한 문단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두 관식으로 맨 앞에다가 자기 주장을 잘 정리를 해주면서 비판적으로 가죠. 이렇게 해주면 이 장에서 한 문단 한 문단들이 구성이 될 겁니다. 이 장에서 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한글에서 영어권에서는 뭐 5단어 이상이 연속해서 순서까지 똑같으면 그건 표절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한글에서는 6단어가 나란히 순서까지 똑같으면 그거는 인용 표시를 안 해놓으면 그거는 표절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남의 글을 잘 정리를 할 때 간명하게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 논문이 그 글이 표현됐던 페이지 번호까지 이렇게 반드시 표기를 해 두셔야 요즘 하버드 방식에서는 대부분 본문에서도 페이지 표시까지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까지 표기를 하면서 요약 정리에 몰입을 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얘기, 자기 주제는 아직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장을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하고 뭐 B, C 연구는 돼 있고 관계를 보통 관계성 연구들을 많이 하죠. A하고 D, A하고 F 뭐 이런 연구들은 돼 있는데 정작 보려고 할 때 A하고 B와 관련된 논리적으로나 추론상으로 보면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연결해서 관계를 확인해 본 논문이 뭐 부족하다 뭐 이 정도겠죠. 그래서 나는 해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장의 결론은 결국 자기 연구 주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론 작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장에서 논문이 정말 그 전체 논문 페이지 수로 얘기하면 석사 논문 한 80페이지 보면 한 40-50페이지가 이 장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박사 논문 200페이지다. 그러면 한 100페이지 정도는 이 장에서 선행 연구들의 경향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비중이고 연구자들이 많이 잃어버리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집중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